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1일 2교대를 시범 도입했는데요.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운전기사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1일 2교대를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사고 위험은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전주시와 전주 시내버스 노사정은 최근 운수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사고 예방 및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일 2교대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전주시, 그다음에 전인력액 사업주, 그다음에 노동조합 이 세 곳이 1월 달에 교대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월 한 달 동안에 서로 논의를 하고 2월, 3월에는 이제 그 시행착오를 수정하는 기간으로 본격적인 어떤 그런 좀 안정화되는 시기는 4월 달로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1일 2교대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운행 행태가 아침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16시간 이상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 전인력액이 1일 2교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1일 2교대 근무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해서 전주시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또 다른 롤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달부터 시행하는데요. 경기도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도모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책임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방식은 시군별로 도의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과장급 공무원 1명을 각각 책임관과 보좌관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책임관들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담 인력 배치 및 역량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특히 시군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의 연계 협의를 유도합니다. 전북 고창군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지역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고창천의 침수 피해로 인해 그동안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었는데요. 이번 도심 침수 예방 종합사업과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침수 피해로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고창천에 고창지구 도심 침수 예방 종합사업과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행으로 실마리를 풀게 됐습니다. 고창천은 1992년 고창천 기본계획 수립 후 방치하다시피 해왔던 곳으로 고창천 상류 노동저수지의 노후시설, 저류시설 정화 등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해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국가예산 716억 원을 확보해 오는 2022년까지 고창지구 도심 침수 예방 종합사업과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지역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고 하천 제방이 붕괴되는 등 이런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자연 재해로부터 저희들이 국민들이 안전 불안감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고창지구 도심 침수 예방 종합사업은 사업비 618억 원을 확보해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행정안전부 제2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 98억 원을 확보해 취수타 신설, 여방수로, 제방 손상 안전 강화 개보수 등을 추진합니다. 고창군은 3개 부처가 동시에 시행함에 따라 도심지 밀집화 구간으로 제방 확장이 불가능한 2km 구간을 유역별 홍수 분담 계획과 하도 정비 및 내수 침수 배제 사업을 병행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LN 홍재입니다. 최근 전남과 전북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 추세에 있는데요. 이에 지리적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상남도는 특별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도내 가금류를 사용하고 있는 4,557농가를 대상으로 22만 3천 건의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방역관리가 취약한 도축장과 양산, 하동 등 과거 발생 지역과 그리고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술연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새천년 도약 10개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여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도가 천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시작하겠다며 2018년 주요 도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제로 전라북도 천년 미래를 견인할 새천년 도약 10개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역사, 문화 실체 연구 및 보건사업 추진과 재조명을 통해 도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여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업, 관광, 산업 등 내발적 발전 역량을 키워 미래 전북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의 블루오션, 스마트 농식품 농생명 밸리 조성, 시인해양 관광벨트 고군산 군도 활성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준비로 글로벌 투자 중심지 명품 새만금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화 혁신산업 육성 등 4개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또한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역점 시책이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힘찬 비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목표 달성의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반구심리의 자세로 그간 심혈을 기울인 핵심 과제에 결실을 거두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지난 2014년 3호 사단이 우여곡절 끝에 전북 임실로 이전했죠. 현재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제35 보병사단이 전북 임실로 둥지를 옮긴 지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들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따르면 35사단이 임실에 정착한 이후 지난 4년간 군 살림살이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인구와 세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말과 2017년 말 기준 임실읍의 경우 인구가 6,893명에서 7,808명으로 임실군 전체로는 29,739명에서 31,162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방세는 155억에서 228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진제강 입주 등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35사단의 이전으로 임실의 지역경제가 나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35사단이 이전한 후 기대 이상의 많은 역할을 해줘서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인구도 늘어나는 일거양득의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임실군과 35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상호 지원을 통해 상생의 호흡을 맞춰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죠. 그런데 오히려 근로자들은 구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꺼리고 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3일 만에 업주와 알바생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업주는 임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구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알바생 비중이 높은 편의점, PC방, 카페, 주유소, 옷가게 등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고용인력 감소, 가족 경영체제 시행 등으로 자구책에 나서자 알바생들의 구직난이 현실화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학마다 알바를 해왔다는 대학생 A씨는 예전에 다녔던 편의점도 지금은 가족끼리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할 곳이 진짜 없어요. 또한 편의점 업주 B씨는 오래 일한 알바생을 자르는 게 맞는 건지 고민 중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촌 여성의 잠재 능력 개발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농촌생활문화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촌생활문화교육은 농해소득에서부터 취미생활까지 생활 속 전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과정들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 대상 교육과정은 발효과학 실천반, 실버푸드 전수반, 농촌자원 활용반 등이며 각 과정은 시군별 5명 내외의 인원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가 따뜻하고 복된 버스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과천 시내 따복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따복버스는 민간 운송업체가 도내 벽지, 오지 지역 등 교통 취약 지역과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경기도의 맞춤형 교통복지 수단인데요. 공모를 통해 과천을 포함한 양주, 김포, 동두천 등 7개 시군에 각각 1개 노선이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이 중 과천과 동두천, 부천, 양주 등 4개 지역은 올해 첫 따복버스를 운영하는 신규 참여 지역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먼저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주력해 관내 만 5세 이하 영유아 인구 8만 명 중 4만 6천 명이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우선 4억 8천만 원을 들여 1240개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총 1614대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전체 통학차량 총 1200대에 동작감지 센서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각종 산악회에서 눈꽃을 보기 위해 겨울 산행을 떠나고 있죠. 행정안전부는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겨울 산행을 할 때는 저체온증과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연평균 7,273건이며 겨울철에는 월 평균 430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1월이 50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실족과 추락이 2,41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1,211건 발생했습니다. 겨울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보온용품이나 산행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안전사고 예방 요령도 충분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 불법 목재, 교역 제한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 자격 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는데요.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서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림교육, 치유 전문업 위탁 운영 제도를 시행해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선발하거나 운영하던 유아숲 지도사, 산림치유 지도사를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